네, 바로 넣겠습니다. 네. 이게 소중한 환자분들의 각막이라 빨리 닫아야 됩니다. 와, 완전 신기하네요. 딸의 각막도 이해하는. 아예 있습니다. 네, 조카 것도 있고. 그래도 렌즈 낄 때보다 훨씬 낫지? 그치? 당연하지. 너무 편하지. 진짜 세상이 바뀌었어. 원장님,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우리 병원 검사실입니다. 수술 전에 검사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제가 제 딸 수술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님, 여기 어떤 수술을 해주셨어요? 제 딸은 스마일 라식 수술을 작년 여름에 해줬습니다. 그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렌즈 끼는 게 힘들다고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스마일 라식을 해줬습니다. 따님 눈을 수술하려면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 하는 거고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 딸 수술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담감이라는 게 많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수술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20년 동안 수술하면서 중대한 부작용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 딸 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남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따님이 여기서 검사를 받으실 때 그때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납니다. 근데 딸하고 저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뭐 다른 환자보다도 검사할 때 힘들면 저한테 짜증도 많이 냈고요.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수술 전날은 제가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했죠. 수술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수술 과정을 제가 조금 진지하게 정색하고 조금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얘가 잉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할 때는 또 진지하게 또 해야 되니까요. 따님이 저 문으로 들어올 때 그때 네. 기억나세요? 어떠셨어요? 초집중 상태라 모르겠어요. 그때는 매일 수술을 하지만 굉장히 집중도 많이 했고 사실 솔직히 긴장도 많이 했고 뭐 수술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쭉 다 끝났는데 수술 끝나고 집에 가서도 어떠냐? 아프지는 않아. 근데 아직 보이는 건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항상 뭐 의사들은 그렇거든요. 수술은 잘 돼도 항상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어떨까라는 약간의 걱정? 이건 항상 갖고 살거든요. 제 딸아이 수술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음에도 수술한 날 밤에 잘 때는 계속 기도하고 잤습니다. 토론토 아니야? 맞아, 걔 캐나다야. 캐나다 어디? 오, 아빠 알파베이스 기억하네.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 눈 같은 눈은? 완전 괜찮아. 완전 괜찮아. 아침에 좀 건조하지 않아? 그런 데도 괜찮아? 그래도 렌즈 낄 때보다 훨씬 낫지? 그치? 당연하지. 너무 편하지. 진짜 세상이 바뀌었어. 따님에게 여러 가지 시력 교정 수술 중에서 스마일 라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딸아이가 어렸을 땐 드림 렌즈를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매일 원할 때마다 도수 맞춰서 챙겨다 줬고요. 근데 렌즈를 조금 오래 끼다 보니까 눈에 자주 염증이 생겼어요. 렌즈 착용으로 한 염증. 그래서 수술을 아무래도 시켜주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본인도 아침마다 렌즈 끼는 게 너무 불편하다. 마침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시력교정 수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렌즈 삽입술, 시력교정 렌즈를 눈 안에 삽입해서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각막을 깎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각막을 깎아서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스마일이나 라섹 수술 또는 라식 수술을 할 수 있으면 렌즈 삽입술보다는 각막을 깎아서 하는 시력 교정 수술을 하는 게 교과서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딸아이의 눈의 조건이 각막을 깎는 시력 교정 수술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두 가지 중에서는 각막을 깎아서 하는 시력 교정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각막을 깎는 시력 교정 수술 여러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까 했을 때 일단 딸아이가 좀 바쁩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이 다 바쁜 것처럼 바쁘고 빠른 시력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20년 넘게 키워왔지만 아픈 거 못 참습니다. 만약에 아픈 수술하면 제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시력 회복이 빠르고 안전한 수술을 권했죠. 그래서 예전에 20년 전에 수술을 받을 때는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저는 라섹 수술을 받았고요. 제 딸아이는 라섹 수술하고 라섹 수술의 장점이 합쳐진 스마일 수술을 해줬습니다. 렌즈 삽입술보다 각막을 깎는 게 좀 더 교과서적으로 좋은 이유가 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수술, 작은 수술 두 가지 다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작은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들은 수술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엑스트라 오큘라, 엔트라 오큘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눈 안쪽에서 하는 수술, 눈 바깥쪽에서 하는 수술. 모든 수술 방법이 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엑스트라 오큘라, 눈 밖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다면 그 수술을 먼저 접근하는 게 교과서적인 접근입니다. 인트라 오큘라 서저리가 위험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접근한다면 엑스트라 오큘라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원칙적입니다. 수술법 자체의 안정성을 제일 먼저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시력교정 수술은 1번 안전, 2번 효과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환자분의 눈의 조건에 맞춰서 타협을 하고 가장 이 환자분 눈의 조건에서는 이게 베스트다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딸아이의 경우에는 라섹 수술하고 스마일 수술 모든 수술 방법 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통증이 적고 딸아이가 회복이 빠른 수술을 원했기 때문에 스마일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스마일 라식하고 비슷한 걸로 스마트 라식도 있고 클리어 라식도 있던데. 네네네. 수술 방법은 똑같은 형태의 수술 방법입니다.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원하는 만큼 깎아내고 잘라냈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잘라낸 각막편을 꺼내는 수술인데요. 제가 스마일 수술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수술이 몇 가지 좋다, 이 수술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거는 독일 자이스사의 스마일 수술이 결과는 압도적으로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안과 의사들은 다 아는 얘기고요. 학회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결과가 좋으면 바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은데 굳이 왜 바꾸냐. 결과가 이미 스마일 수술이 충분히 좋고 스마트 라식, 클리어 라식을 제가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수술이 어떻다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스마일 수술은 충분히 좋은 수술이고 그래서 스마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최근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수술자의 숙련도와 기술인 걸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성형수술은 수술한 의사의 손기술에 다 달려있고 안과 라식 수술은 그냥 기계가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기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기계를 다룰 때 그 의사의 경험, 얼마나 정확한 도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 스마일 라식 몇 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2년이라면 저는 한 11년 정도 1년 정도 경과를 보고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술 후에 관리사항 특별한 건 없거든요. 특별한 건 없고 안과 선생님께서 권해주는 안약 사용 잘 지키시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린 거를 그냥 그대로 설명드린다면 업무 때문에 8시간, 10시간 모니터를 보셔도 괜찮다. 하지만 한 20-30분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하면 한 2-3분은 눈을 감고 쉬어주자. 그리고 중간중간 눈이 건조할 때는 인공눈물도 넣어주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게 좋으니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끼워주자. 모니터 작업할 때라든지 아니면 장시간 외출할 때라든지 수술 초기에는 잠깐 사무실에 있다가 식사로 나갈 때라든지 잠깐일 때도 보호하는 안경을 착용해 줄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님은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던가요? 네, 잘 지켰습니다. 근데 제 조카는 잘 안 지키더라고요. 조카분도 수술 해주셨어요? 네네. 딸아이 수술하고 나니까 조카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조카는 최근에 해줬습니다. 조카의 엄마 아빠가 걱정이 많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저 장치는 뭐예요, 원장님? 이게 우리 병원은 스마일 수술을 하고 나면 나오는 각막편을 영구 보존의 개념으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산부인과에서 제대열 보관의 개념하고 똑같은 원리를 사용해서 똑같은 기법으로 각막편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원장님? 극히 드물지만 혹시 더 생길 수 있는 만일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인데요. 안과 의사가 생각하는 각막을 깎는 시력 교정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의인성 원추 각막, 그러니까 수술 후에 각막 확장증이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각막의 평균 두께는 0.5mm입니다. 500마이크론인데요. 그러면 자 눈금의 1mm 눈금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주 얇은 각막을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각막을 깎아내는데 각막을 너무 얇게 만든다거나 체질적으로 약한 각막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각막의 구조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역학적으로 무너지는 질환이거든요. 수술 후에 그런 의인선 원추 각막이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만일의 경우라도 생기면 다시 수술 전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게 몇 년 동안 몇 분 정도의 각막이 모여 있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10년째 보관하고 있고 수술 후에 5년까지는 보관을 하고요.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막 절편으로 재수술, 추가 수술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고요. 실제로 그 각막을 사용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니까요. 보관은 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 안 한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극히 드물게 발생하고 우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수술에 임하지만 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의사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해서 저는 각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물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차갑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의 손을 보호하는 거고, 이게 장비가 꼭 전자레인지처럼 생겼는데 수술해서 꺼낸 각막편을 바로 액체 질소 탱크에 넣는 게 아니라 너무 급속하게 냉각되면 이 세포가 다 죽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이 장비에 넣어서 서서히 아주 천천한 속도로 온도를 낮춰서 얼립니다. 그 다음에 이 질소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데고요. 이거는 액체 질소 가스 탱크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각막편까지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네, 바로 넣겠습니다. 네. 이게 소중한 환자분들의 각막이라 빨리 닫아야 됩니다. 네. 와, 완전 신기하네요. 딸의 각막도 이 안에 예, 있습니다. 네, 조카 것도 있고요.